IBC 뉴스의 긴급 속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위해 성재준 앵커를 연결합니다. 성재준 앵커, 응답하랍니다. 반갑습니다. 송규준입니다. 이번 주는 이재명 후보한테 굉장히 중요한 한 주일 건데요. 그도 그럴 것이 골든크로스를 달성할 거다. 그렇게 설레발을 쳤던 게 바로 이번 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골든크로스는커녕 데드크로스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최근에 조동현 씨가 자신이 낳았던 혼외자가 자기 의사에 따라 갖게 됐던 그런 아이가 아니라 강제적으로 억지로 갖게 된 아이다. 이런 충격적인 발언을 했는데 도대체 그 아이의 친아빠가 누군지 그 사람으로 지목되는 사람이 누군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조동현 씨 논란이 터진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한마디로 개판인 상태입니다. 너도 나도 이재명 후보의 책임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백혜련 의원도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인재 영입위에서 주관한 것이 아니라 이재명, 송영길 두 사람이 주도한 것이니까 두 사람이 책임져라. 심지어 추미애조차도 이재명에게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죠. 감히 네가 뭐라고 조국에 대해서 비판하냐? 오히려 이재명한테 사과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추미애뿐만 아니라 박용진도 마찬가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인재영입 시스템 그거 자체가 잘못됐다 이렇게 비판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재명은 확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추미애가 반발하거나 말거나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재차 지금 조국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고 조국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권과도 이렇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재명이 청와대에 가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을 때만 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님의 시정연설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모든 것들을 공감을 합니다. 이재명 정권 또한 문재인 정권의 연장선이다. 그렇게 강조했던 게 이재명인데 어떻게 된 것인지 지금은 대놓고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고 있고 대놓고 조국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재명 저 여우 같은 사람이 뭘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답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랑 윤석열 후보 두 사람의 지지율뿐만 아니라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들이 자그마치 50% 가까이나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감히 이런 말까지도 하는 거죠. 존경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 이런 얘기까지도 하는 겁니다. 얼마나 간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정권 교체를 바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 보수 사람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존경한다.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재명이야 간과하고 있는 게 이겁니다. 정권 교체를 바라는 사람들이 여당으로 정권 교체가 되는 걸 바라는 것이 아니라 야당으로 정권 교체를 바라는 사람이 절반이라는 거죠. 백날 이재명이가 표 하나 더 받아보겠다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존경한다. 그럼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한다라 그래가지고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이재명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그 소속인 한 절대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올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근본적인 한계점뿐만 아니라 조동현 사태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이재명 후보의 발목을 잡고 있죠. 그거를 알아서 그러는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이해시 이 인간이 뭐라고 합니까? 조동현을 진주조개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합니다. 딱 그냥 그 당에 맞게 그 수준에 맞게 지금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다가 진주조개 이따위 지금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자책골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조동현 씨도 이상한 지금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인터뷰할 때는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결혼 생활 자체가 처음부터 기울어져 있었다. 뿐만 아니라 이번에 변호사도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당시 조동현 교수의 혼인관계는 사실상 파탄이 난 상태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객관적인 사실을 봤을 때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지난 2011년도 3월달 조동현 씨가 남편에게 파병을 가보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제안했다고 하죠. 그리고 2개월 정도 시간이 지나고 둘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 아들이 혼외자였던 거죠. 그리고 실제로 아들이 나오고 난 뒤에 1개월 정도 있다가 남편이 아프간으로 파병을 갑니다. 실제로 파병을 떠나고 난 뒤에 한 달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남편이 SNS에다가 이런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이쁜 우리 딸, 아들, 아내도 보고 싶고 아버지, 어머니도 뵙고 싶다. 아프간에 파병까지 가서 가족을 위해 목숨을 걸고 있었던 게 남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지금 멀쩡히 살아있는 상태인데 그 남편을 두고서 애당초 결혼 생활은 기울어져 있었다. 그리고 사실상 이미 가족은 파탄이 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정말로 그렇게 얘기해서 마치 남편이 가족에게 소홀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목숨을 걸고 파병까지 가 있었던 그 남편에게 이번에 조동현 씨 측의 입장문을 보면은 눈에 띄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왜 도대체 자신이 그런 일을 당했다라는 걸 알리지 못했냐?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폐쇄적인 군 내부의 문화와 사회 분위기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우리가 저거를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적어도 강제적으로 조동현 씨에게 아이를 갖도록 만들었던 그 사람이 어디에 있었다? 군 내부에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게 상식적이겠죠. 그래가지고 그 이유 때문에 그 당사자로 지목이 됐던 첫 번째 사람이 3스타 출신의 차영구입니다. 실제로 보니까
보니까 차용구 씨와 조동현 씨 두 사람의 사이가 굉장히 긴밀했던 것 같습니다. 우선 일단 차용구 씨가 퀄컴 코리아의 사장직을 맡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 차용구 사장이 조동현 씨를 사실상 비서로 3개월 동안 일하게 했던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조동현 씨가 경희대학교 석사 과정을 밟을 때 논문의 지도교수였던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차용구 씨였죠. 그리고 이번에 월간 조선을 통해서 다음 같은 단독 기사가 나왔습니다. 놀랍게도 조동현 씨가 혼외자 문제 때문에 진급심사에서 탈락했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저거를 통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첫째, 조동현 씨가 군대에 있을 때 이미 혼외자가 문제가 됐었다. 그리고 둘째, 가장 결정적으로 군대에 있을 때 혼외자를 갖게 되었고, 그리고 조동현 씨 증언에 따르면 그때 당시에 어떤 남자로부터 강제적으로 아이를 갖게 됐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희한하게도 차용구 씨가 퀄컴 사장이었던 당시, 그때 당시도 조동현 씨가 군인 신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동현 씨의 혼외자 문제가 터지면서 그 혼외자의 친아빠로 지목이 됐던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차용구 전 정책실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입장 표명을 할 때 이거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선을 긋더라고요. 한마디로 차용구 씨와 관련된 부분이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혼외자의 친아빠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전 남편 아니라는 것이고, 그리고 차용구 씨도 아니라는 것이고, 남아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겠습니까? 현재 지금 남편이거나 아니면 제3의 인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목사라고 하는 현재의 남편이 아이를 갖도록 만들었던 그 사람인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재혼한 현재의 목사 남편이 혼외자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고 결혼했다, 이런 뜻이 되는 건데,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거로 이혼을 안 하고 백이겠습니까? 진작에 이혼을 했겠죠. 그런데 이번에 조동현 씨 변호사가 다음같이 얘기합니다. 혼외자라고 하는 사실을 현재의 배우자 분이나 배우자 부모님 모두가 다 이해를 했다라는 거죠. 저는 그런데 애당초 왜 조동현 씨가 이런 식의 논란을 계속해가지고 키우는지 그게 이해가 안 돼요. 공동선대위원장 안 한다면서요. 사퇴했다라고 하면서요. 더 이상 정치인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냥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괜히 그런데 강제로 아이를 갖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된다면 그 얘기를 듣는 당사자인 아이가 어떤 심정을 갖게 되겠습니까? 근데 지금 보니까 뭐라는 겁니까? 아이와도 상의를 했대요. 아이와 상의를 했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증거까지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글쎄요, 저는 도저히 저런 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정치를 하고 싶다라고 해도, 아무리 내가 공동선대위원장이라고 하는 멋진 타이틀을 갖고 싶다라고 할지라도 차마 저는 저런 내용을 아이와 상의는 못할 것 같습니다. 누가 자기에게 강제로 아이를 갖게 했는지 그 증거까지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시는데 더더욱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명백한 증거까지 가지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왜 전남편이랑 이혼할 때 전남편한테 추후도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심지어 이혼하는 재판 과정에도 그거를 공개를 안 하셔가지고 위자료까지 1억 원 가까이나 지불을 하셨습니까? 도저히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하나부터 열까지 조동현 씨가 하는 얘기는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뭐 어쨌거나 저쨌거나 분명히 한 가지는 사실이겠죠. 조동현 씨의 논란이 커지면 커질수록 계속해가지고 언론에 조동현이라고 하는 이름이 오르락 내리락 할 때마다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깎일 거라는 거, 그것만큼은 분명히 사실일 겁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